본 그거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 우리 응님께서 글을 정리를 한 거를 우리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빔을 보라. 저녁마다 지는 해에 깃든 마른 별을 보라. 밤만 되면 별과 별이 눈짓하듯 보인 뜻은 알맞게 돌아가는 텅 비어 있는 빔을 보라.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언님께서 아주 어제 해설을 아주 잘 해줘서 이해를 아주 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산이라는 빅토리아라고 하는 분이 빛이 익으면 저녁이 되니 빙을 빛과 연결시켜서 빛이 익으면 허공이 되고 저녁이 되고 빔이 된다. 그런 거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빙은 빔과 빛, 보이지 않는 빛, 환한 빛, 이것이 합쳐진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한 것 보니까, 야, 이렇게 여럿이 모이니까 이 저기 벽지장도 붙으면 뭐가 된다고 아주 여러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침이 우리가 같이 다섯 개의 이 후민정음체 해석이 굉장히 풍부해진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공유하면서 또 더 보겠습니다. 우리 3월 9일 날, 3월 9일 날 저거를 우리가 했거든요. 솟아나는 TV를 시작했는데, 그 솟아나는 TV에 다섯 선생님의 일대기를 올렸거든요. 일대기를 올렸는데 8,200회 조회를 했더라고요. 우와. 와, 그러니까 지금 솟아나는 TV에 엄청난 조회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이 얼마나 이제 홍보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싶으면 이렇게 음, 댓글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고맙다. 이런 자료 보게 돼서 참 어, 고맙고 다시 다섯 공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음, 댓글들이 쭉 달린 것 보니까 다섯 음,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수산한 TV도 다섯 선생님의 일대기를 동영상을 올렸더니 지금 회원수가 226명으로 또 늘었어요. 한 달 만에 엄청난 음, 지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서 믿는 훈민정음제 힘입니다. 이제 잘 정리하면 이거 좋은 이 동영상 내보내는 그런 TV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비잉을 쓴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비잉, 숨은 빛. 이게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빙이 빛과 빔. 음, 불교에서는 적광과 같은 아주 고요하는데 이 세밀한 소리까지도 듣게 되는 관세음을 하잖아요, 우리가. 음, 그 빛과 빔, 빔을, 허공을 합하여 빙으로 함. 빙은 얼이 가득한 빔, 허공. 빙을, 봉을, 봄을, 그래, 우리 박영우 선생님 어뢰 노래에서는 빙님을 보호 하면 하늘님의 숨결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아,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그게 비잉님, 패기기도 하고 허공이기도 한 비잉님.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 무, 비임만 생각했는데 빛과도 같이 연결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훈민정음체로 보니까 빛도 보인다. 그거를 이제 사례를 쭉 보겠습니다.
힘써 돌아갈 1961년 1월 6일에는 이렇게 힘써 돌아갈 하고 빙이라는 훈민정음체를 쓰셨어요. 이는 비음이라도 될 수 있고 빛이라도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좁게 비치는 빛. 이는 빙이 빛과 연관해서 쓰셨어요. 넓게 비치는 빙. 그러니까 모든 걸 환하게 비치는 것은 빙이고 좁게 비치는 것은 우리가 빛이에요. 60년 10월 4일 빙 나신 빛. 이게 저기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흰, 낫힌 빛. 이거는 낫인 몬 빛. 그 환한 빛일 때는 낫힌 이렇게 썼고 빛 낮은 몬. 그러니까 빛이 나면 만물이 보이는 거죠. 물건들이. 이 몬이 가루가루가 되면 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빛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 빙과 빛과 빛깔 이렇게 나누어서 1960년 10월 4일에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61년 6월 24일에 마침내 빈 한 대, 빈탕, 빈기신가, 하아압, 하압 이렇게 또 느낌을 쓴 것 같기도 하고 하암 여기서는 빈 한때, 빈탕, 빈기, 비움, 빔이 또 연관되는 글자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빔과 빛이 합하여 빙으로 본 거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박영호 선생님은 빙이 얼이 가득한 빔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빔인 얼이 가득한 허공이다. 허공에 더 얼이 들어간 것이 빙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되고 그다음 빛도 되고 이렇게 다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다. 우리가 그걸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지아 선생님 빛을 미학적인 표현으로 흰 그늘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흰 그늘. 네, 동학 연구가 하면서 이 그늘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어두움, 음한 거. 그런데 이 음이 빛을 먹으면 흰 그늘이 되는 거예요. 어스러함, 까맘, 가물현. 이게 어스러함, 신비적인 그런 성스러운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고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너와 나 구분이 없는 유와 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어스름한 그런 상태가 이제 가물현이고 흰 그늘 거룩함의 그늘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동명왕 주몽을 날 때 유아가 이 하늘의 아들인 해무수가 찾아왔는데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가 숨죠. 그늘로 숨으니까 숨는 그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빛을 먹은 그 상태, 흰 그늘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아들 해모스를 이 유아가 받아들이면서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분이 주몽에 이 고구려 탄생 실화가 바로 흰 그늘이 빛을 먹는 하늘의 빛을 먹고 있는 상태를 흰 그늘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고구려가 시작되는 그러한 표현을 흰 그늘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흰 그늘, 밝은 밤, 그리고 빛이 익으면 저녁이 되고 저녁에
많은 명상거리, 고요한 밤에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녁 노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섯 선생님이 이 무를 도덕경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풀이하는데 한번 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업에 하늘 땅이 비롯 시작되었고 하늘과 땅이 시작되었고 이름 업 왜 그 자리에 하늘이 비롯고 이름 업 그 자리에 땅이 비롯고 예, 이름 업에 하늘 땅에 비롯되었다. 그래서 우리 천자문일 때 따지 하늘천 따지 할 때 이 땅 우리는 땅이라 이해하지만 따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땅이 따. 그래서 하늘도 땅도 무에서 시작했다. 업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름 업 그 자리에 하늘 땅이 비롯됐고 이름 업의 하늘 땅일 뿐 그것은 둘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다. 그러니까 으스름한 상태, 구분이 안 되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가 안 되고 하나인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하늘과 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업을 일러, 무를 일러 하늘 땅이라고 한 것이다. 태덕선생님이 이렇게 업을 가지고 무명, 천지지태, 무에서 하늘과 땅이 시작됐고 유에서 만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게 그래서 만물 잘못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잘못의 엄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다섯 선생은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독특한 풀이에요. 길 옳다 길 늘 길이 아니고 도가도 비상도 길이라고 하면 늘 그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들 해석하잖아요. 다섯 쓰면 길, 옳다, 길, 늘 길 아니고 늘, 상, 가를 옳다라고 이게 해석을 했어요. 도가 옳다, 길, 늘 아니고 이름만 이름, 늘 이름 아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그 순간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명가면 비상도 이름만 이르는 거 늘 이름이 아니다. 늘 변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쓰는 이 테이블도 내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니까 책상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밥을 먹으면 밥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 좀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그게 늘 이름이 아닌 거잖아요. 이와 같이 상대 세계에서는 이게 사용하는 거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늘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t이라고 예, 한 단어로 붙였어요. 유를 it. 이름 유의 잘못의 어머니는 이름 it, 유의 그 자리에 잘못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이를 하나라고 있고 만을 헤아리는 우리말 잘로 풀이를 했어요. 일은 하나, 만, 일만만은 자리라고 했고 물은 우리말을 찾아서 몬이라고 했어요. 뭔지 다 이 몬, 물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이 먼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빛을 볼 수 있고 또 물건들을 볼 수 있어. 몬으로 꼴을 지은 것이 잘못이다, 잘못이다. 이제 뭔 이렇게 가루같이 있는 먼지가 이게 서로 에너지가 합쳐져서 서로 끌어당겨서 꼴을 형성하는 거, 꼴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들이 서로 이 끌어당겨서 어떤 형태를 만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물건이 되는 거죠. 꼴을 가진 것들이 다 제 이름으로 있다. 그래서 이시에
우리는 이제 꼴개라고도 하고 꼴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떤 생김새의 값을 한다, 꼴값을 한다. 그게 다 이 순우리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감추어진 묘, 신비한 묘할 묘자, 를 야음으로 해석을 했고, 드러나는 거, 돌아가는 거를 이 요자를 다섯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에서 이 몸들이 꼴개를 형성하고 형태를 만드니까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서는 이제 물건들이 예, 꼴을 형성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감춰짐은 야음이에요. 묘해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묘한 그를 야무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 옛말 야무지다. 이게 묘하게 하던 그 야무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극대로 이렇게 몸이 익으면 아주 야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잖아요. 그 대개 20대 초반에 사람들이 완전히 야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묘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성은 예, 그러므로 물론 늘 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 야음이 베이고 늘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욕망을 부르면 그래 유로 보이는 거예요. 돌아감이 보인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하고자 하면 마음으로 하고자 하면 이미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그런 하고자 함까지도 없으면 묘하고 야물어지는 거죠. 사람도. 그게 신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나와. 그 유한부가 함께 나와서 아, 이름만 달리 부르는 같은 본질에서 유한부가 있과 없이 나오는데 이름은 달리 부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음, 없음, 빔 이것들을 우리가 다섯 개 훈민정음체를 보면서 이렇게 쓰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우리 액글을 찾아서 이렇게 설명해 냈단 말이에요. 도덕경을 풀이했고 일장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